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예, 6월 5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조간 브리핑은 어제 실시됐던 6사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총평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볼 게 없습니다. 밤사이에 좀 당락을 확정지어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당락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앞서고 어느 곳은 경합지역이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 신문을 인용해서 전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아침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출구조사를 보면서 말이죠. 그동안 사실 방송 3사가 말이죠. 출구조사를 했을 때 득표율까지 정확하게 맞추진 못했지만 예. 적어도 1, 2위 정도는 맞췄죠. 그런데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사전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측 결과에서는 초박빙이긴 했지만 그런 단서를 달았지만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그 우세를 예. 이렇게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남경필 후보의 당선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개표율이 94.66%인데요.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약 0.79% 정도 납니다. 예, 이거 정말 참 피말립니다. 막판에 또 급격하게 좁혀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은 6월 5일 아침 7시 42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남경필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전망해 봅니다. 추세로 본다면은 김진표 후보가 역전을 하기에는 네. 힘겨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는 다 맞췄습니다. 서울 새정치 박원순, 인천 새누리 유정복, 강원 새정치 최문순, 대전 새정치 권선택, 세종 새정치 이춘희, 충남 새정치 안희정, 충북 새정치 이시종, 대구 새누리 권영진, 경북 새누리 김관용, 부산 새누리 서병수, 울산 새누리 김기현, 경남 새누리 홍준표, 광주 새정치 윤장현, 전남 새정치 이낙연, 전북 새정치 송하진, 제주 새누리 원희룡 후보의 당선이 적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정치 9, 새누리 8 이렇게 결론 났고 또 날 것 같습니다. 예, 광역 단체장을 뽑는 곳이 모두 17곳인데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 네. 새누리당이 8곳. 예. 단순 숫자로 본다면 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흔쾌하진 않습니다. 예.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선거 결과 보면은 네. 어제 낮까지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경기 더불어서 무소속인 오거돈 후보가 부산에서 좀 이기지 않을까. 예. 강세를 좀 띄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전에 저희가 입수한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JTBC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인천과 부산에서 송영길, 오거돈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빗나갔습니다. 자, 원인은 무엇일까?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승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제자를 구하기 위해 세월호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단원고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죠. 물론 그 선생님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 밖에도 승객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내던진 세월호 승무원, 친구들을 구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의 이름을 부르다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등 돌린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숨진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취지에서 눈물을 흘린 건데 이 눈물을 보수층들은
나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신호로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실제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나섰습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최경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때라고 말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박근혜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눈물 흘리는 대통령 사진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큼직한 글자가 적힌 펼침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었고요. 대통령 눈물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선거에 활용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박근혜를 지켜달라 이런 선거구까지 내세우면서 박 대통령의 눈물을 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나섰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했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고요. 뭐 그 말이 틀립니까? 사실이죠.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은 뭐 정말 노골적으로 계속됐고요.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빈축을 사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눈물 흘리는 대통령의 얼굴을 담은 플래카드가 부산도시 곳곳에 내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의 얼굴을 지우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 눈물 흘리는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담아서 플래카드를 부산 시내 곳곳에 갖다 붙였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지를 호소한 끝에 결국 여당의 앞마당인 부산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사실 한 달 전쯤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 지역 일꾼 뽑는 선거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자 후보는 뒤로 숨고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단 말이죠. 예. 이거 뭐 정치적인 도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레임덕론까지 과도하게 거론했죠. 이번에 우리가 지면 대통령 레임덕이 발생합니다. 식물 대통령 되길 바라십니까? 충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정진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지키기냐 아니면 박근혜 버리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뭐 증거는 없지만요.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출마 후보가 자기 얼굴 감추고 대통령 눈물 사진을 앞세워서 표심을 구걸한 점, 또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키기 또는 버리기 선거다 이렇게 규정한 점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킨 행위였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합법적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돕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가 탄핵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 탄핵의 그 취지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이거는 금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 뜻에 거역되게 행동할 리 없을 텐데 그런데 대통령의 얼굴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보고도 묵인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이런 대통령의 눈물 마케팅이 지역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영남을 결집시킨 면이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영남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박근혜의 눈물 마케팅을 펼쳤는데 이건 독이 든 잔을 든 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야 아직 정권 초반기고 하니까 대통령의 명성이 먹힐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신승이라고 하죠. 겨우겨우 이긴 건데 유정복의 승리도 실은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근이니 뭔가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인천 표심을 유정복 후보에게 쏠리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소진됩니다. 집권 1년 남겨둔 시점에 치르게 될 2016년 총선 또 2017년에 대선도 대통령 눈물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부산이나 충청도에서는 이것이 별로 안 먹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나 박근혜의 눈물이 먹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때쯤 되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세요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뭐 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새누리당의 승리냐? 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박근혜의 승리, 새누리당 패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까지 완패했다면 인천 경기까지 내줬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독불장국식의 제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뭔가 하명하면 그대로 당은 실행에 옮겨야 하는 그런 관계가 깨질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그러나 결국 박근혜의 눈물로 수도권에서 세 곳 중에 두 곳을 지켰으니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은덕을 입은 셈이죠. 자, 결국 새누리당 안에 건전한 재언과 충고를 수렴할 그런 기회 자체가 상실됐습니다. 박근혜에게 새누리당은 나의 눈물로 이긴 사람들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이로써 박근혜 당으로 완벽하게 전락했습니다. 제가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당과 각을 세워야,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제기할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박근혜 대통령도 보십시오. 대통령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꾸준히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당 비상대책위원장, 실질적인 당권을 쥐고 총선에 임박해서 당 이름을 바꿨잖아요. 색깔도 바꾸고 또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도 선점했습니다. 물론 다 나중에 뒤집었습니다만 말이죠. 이런 식의 차별화로 야당이 줄기차게 내세운 정권 교체론을 희석시켰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남경필 후보가 이기게 된 것도 실은 뭐겠습니까? 친박과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 이걸 무력화시킨 측면이 크거든요. 또 본인 자체도 진도 가서 고개를 숙였고요. 물론 대통령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만은 여간 남경필 그 후보의 그 몸맞추기 이런 것들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당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그의 아버지와 흡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박 대통령이 차기 지도자를 키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자력으로 클 지도자감 여당에서 찾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차별화도 못하고 변변한 차기 주자도 없고 이 총선 대선에서 과연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또 나오겠지요. 자력으로 크지 않더라도 누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올 텐데 예. 대통령이 묵인을 한다든지 방조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을 보자면 말이죠. 예.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흡사하게 레임덕을 부를 수 있거든요. 차기 주자가 조기에 부상하게 되면 말이죠.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일부 지역 선거에 대해서는 미리 보는 차기 대선이다. 예. 이런 타이틀까지 좀 붙였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가 특별히 그랬는데 차기 대권 구도와 이번 지방선거 결과 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 차기 주자감이 새누리당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이번에 그야말로 박원순 후보에게 완패를 했는데 말이죠. 서울시장 후보로서 완패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10%포인트가량 뒤진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정몽준 후보는 돈이 많아서 뻥을 쳐도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하지 않은 것도 하고 뻥도 치고 그랬어야 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어딜 가도 농약급식 이런 말만 했다. 이런 그 작은 것들만 공약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외면 당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사재 한 2조 원 넘는 거 다 털어서 하겠다. 예. 이런 공약이라도 했어야 된다.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예.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이런 말을 떠올리면은 참 이 새누리당 안에서 이른바 방귀 좀 뀌는 이런 양반이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한 걸로 봐서는 이 새누리당의 이 상태가 어떤지를 여기서 극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사실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직격탄을 맞았지요. 이게 핵심적인 패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부인이 막내 아들의 이런 유가족 비하 발언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또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에게 쌓여왔던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선거 내내 네거티브 공세를 피했지요. 색깔론을 동원하는 모습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이전보다도 훨씬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내보였는데요. 토론회에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한 점, 이것이 결국 패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예. 사실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 2002년 월드컵 직후에 예. 정치적으로 최고의 좀 정점에 있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해서 네. 밀렸고요. 예. 대권 후보로서 정몽준 후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네. 좀 입지가 확연히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의 다음 주자감은 누구냐? 김무성 의원 정도인데 김무성 의원도 큰 약점이 있습니다. 2월 20일 대한변협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으며 국민이 이 공약에 속아서 표를 찍어주었다 이렇게 말했죠.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이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이런 말을 한 건데 말이죠. 그 참모가 어떤 참모일까요? 본인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주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선 걸 보면은 서청원 의원도 노후긴 합니다만은 대권 주자를 꿈꿔도 될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예. 야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더 될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예. 안철수 공동대표 일단 광주 광역시장 선거를 지켰단 말이죠.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1년에 12.6 재보선을 통해서 제도권 정치에 전면 등장한 박원순 후보. 1994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고 소액주주 권리 찾기,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선전한 배경에는 그동안 역대 서울시장이 보여줬던 보여주기식 대규모 개발 정책을 지향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한 조용한 시정 방침이 시민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선거 막판에 터진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데다가 발빠른 사고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니, 위기를 모면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기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말이 있는데요. 지하철 추돌 사고가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들이 부각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박원순이 있었네. 박원순이라면 잘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월호 전국에서 이어진 정몽준 후보 가족들의 미개한 국민 이 발언과 더불어서 지하철 참사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박원순 후보의 역할이 박 후보를 도약대에 세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한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책임론에 휘말릴 공산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수도권 선거 결과 때문인가요? 그렇죠. 너무 광주에 올인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죠? 지금까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진 이 야당 역사 속에서 야당 지도부가 선거 목전에 광주에서 선거운동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거기는 일단 믿고 격전지, 접전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유세를 펼쳤는데 말이죠. 경기도 광주라면 모를까요? 예,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 광역시에 가서 예. 선거 막판에
네, 올인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윤장현 후보, 자신이 사실상 천거한 윤장현 후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뭐 엄청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되니 윤장현 후보 당선에 올인을 했던 거지요. 이게 수도권의 패인으로 나타났다면 이거 뭐 안철수 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예. 사실 선거 당일 밤 11시면은 일찌감치 유력, 확실, 확정 이렇게 결론 나던 곳이 바로 영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 3시가 되도록 승부가 확실히 갈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오거돈 후보가 석패를 했습니다. 오거돈 후보의 존재감은 새누리당을 바짝 긴장하게 했고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모든 중진과 국회의원을 총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서병수 후보의 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의 눈물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따라서 서병수 후보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오거돈 후보의 1대1 승부였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말이죠. 예. 그렇다는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거돈 후보는 이번 7월 레이스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6월 선거에서 보여준 부산 돌풍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무너뜨리려 했던 특정당 독식의 지역주의, 무너뜨리진 못했지만 적어도 큰 균열을 남겼다는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시도지사 선거 위주로 살펴봤고요. 네. 교육감 선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제목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승리.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군요. 예, 새누리당 정권과 정확하게 이익이 일치하는 신문, 바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광역단체장 선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번 교육감, 진보 교육감의 돌풍을 넘어선 거의 독식에 가까운 결과가 너무나 아팠던 모양입니다. 오늘 일면 톱 제목이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승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영남, 세종, 제주, 인천 해서 13곳 예. 곳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생 718명 가운데 약 80%가량이 진보 교육감 관할에서 공부하게 됐다. 진보 진영은 대부분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 진영은 지역마다 3명에서 6명씩 후보가 난립하면서 보수 성향 표가 분산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보가 난립하면 패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단일화하지 못한 보수 진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당선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30%대 득표율로 선거에서 이겼다. 거꾸로 말하자면 유권자 가운데 다수는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다. 예. 이게 단일화했으면 보수 교육감이 이겼다. 이런 얘기죠. 조선일보 사설은 말이죠. 초중고 유치원생 718만 명 가운데 80%가량이 진보 교육감 관할에서 공부하게 됐다. 네. 그 관할에서 공부하면 안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이 조선일보가 이런 위기감을 갖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조선일보의 사주 가문을 보게 되면 사학과 무관하지 않죠. 우리나라에 이른바 돈을 좀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사학을 돈벌이로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간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등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전교조를 때려잡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이유도 다 여기에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전교조가 사학 운영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견제 세력이 되고 나아가서 혹은 비판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란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교조를 어떤 식으로든 법의 노조로 만들고 또 전교조 교사들을 어떻게든 내쫓으려 했던 현 정부의 기조, 다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한겨레가 말이죠. 조선일보에 마치 이런 사설이 실릴 것을 예측했는지 오늘 아침 이 사설을 배달했네요. 언뜻 보면은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단합하고 보수 후보들은 분열한데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지 보수 난립, 진보 단합 이런 구도 때문이라고 하기엔 설명할 수 없는 구석들이 많다.
내용을 뜯어보면 세월호 참사 충격이 진보 교육감 시대를 몰고 왔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30, 40대 앵그리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보다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나타난 지역 이념 성향의 투표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더해준다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설에 덧붙여서 말이죠. 예. 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확장성, 또 진보 교육감들의 확장성, 여기에 야권이 주목하고 이 안에서 희망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진정성 있는 시정, 진정성 있는 교육정책, 이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이념을 뛰어넘어서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향후 총선과 대선 앞두고 박원순 또 진보교육감 이들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역시 진보교육감, 앞선 진보교육감, 대표적으로 뭐 김상곤, 광노현 이런 교육감이 펼쳤던 이런 사람 중심의 교육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야당의 선전 승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분석들이 좀 지배적인데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충분치 못한 성적표였지요.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걸었는데 사실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한 민심에 기댄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승리조차, 나머지 승리조차도 실은 당 지도부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라는 이슈 선점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었어요. 지도부의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후보들의 개인기가 주목받았습니다. 기초단체장, 원주 삼척 빼놓고 다 새누리당이 섰고 난 강원도 보십시오. 거기 도지사가 최문순 새정치연합 후보가 됐습니다. 이게 뭐 새정치연합이란 간판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뭐 충남, 충북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 혼자 뛰었다 이거죠. 뭐 사실 박원순 시장의 이런 압승이 새정치연합의 압승으로 등식화할 수 있겠습니까? 당 안팎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도부의 존재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대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지난 3월 통합을 전격 선언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양측 지지차가 그런 분열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민주당 따로, 안철수 따로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 뭐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만약에 지방선거 완패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세력을 연결시켜준 고리가 기초선거 무공천이었고 이걸 결국 뒤집었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두 대표가 막연히 욕만 먹을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구민주당과 구새정치연합 측과의 마찰 곳곳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안 대표 측이 파행적으로 공천을 했고 일부가 여기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표를 갈라먹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그간의 행태는 당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론 나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교육감 선거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짚어봤는데요. 예. 좀 주목할 만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뭐 일기 시정 운영이라든지 진정성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인정받은 측면도 있지만은 이건 뭐 사실 그간 엄청난 네거티브 공세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뭐 종북시장이라느니 뭐 온갖 있지도 않은 사실 억측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문에 시달리곤 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집요한 정치력으로 돌파를 했고요.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세대 대선 주작감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안산시장 선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기도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죠. 네, 김한길 대표가 재종길 전 의원을 안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했는데 기존 안산시장 김철민 안산시장이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요. 결국
재종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게다가 안산 지역 경기도 의원 8석도 모두 새정치연합 후보들에게 몰아줬습니다. 결국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안산시 차원의 심판은 너무나 확고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장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원전 반대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60대 40으로 이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척하면 또 새누리당의 아성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원전 문제를 놓고 원전 반대쪽 입장에선 주민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 입증이 됐고요. 새누리당의 심판은 앞으로 원전 정책에 관한 한 적지 않은 브레이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용민 PD였고요. 오늘 조간들이 선거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지방선거 분석 위주로 오늘 조간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